1차 함수. 1차 함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직선의 방정식. 이걸 토대로 보면 결국은 함수도 혹시 네. 수학인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함수는 결국 방정식입니다. 함수는 방정식이에요. 2차 함수는 뭔지 알아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 불러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들을 또 다 방정식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1차 함수는 결국 뭐냐? 직선이죠, 직선. 직선. 그러면 직선을 하나만 딱 긋고 싶어요. 딱 이 직선만 긋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 직선을 긋게 하고 싶어. 나랑 똑같이. 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꼭 이걸 긋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반짝이 잘 봤네. 이 직선을 긋게 하고 싶다. 그럼 뭘 주면 되냐면 이 한 점하고 이 한 점. 그러니까 결국 두 점을 주면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직선 이거 하나밖에 못 그려요. 근데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보세요 하면 누구는 나와서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누구는 나와서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누구는 나와서 이런 직선을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됐다 안 됐다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두 점을 주면 누가 긋든 간에 반드시 이렇게밖에 못 긋는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차 함수를 만들 건데 1차 함수가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라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곧 1차 함수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1차 함수가 등장하게 되면 두 점이 있는지부터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야. 두 개의 점이 있는지. 그래야 함수가 딱 하나로만 결정이 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1차 함수가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뭐냐? 지나는 점이 있는지. 지나는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점이 한 개가 주어지면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와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이 1차 함수 잡는 방법이 달라져요. 자, 먼저 두 점이 주어졌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1, y1하고 x2, y2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주어졌다라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하면 항상 어떤 표현으로 썼어요?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하면 항상 이런 표현으로 써놨잖아. 그게 뭐였을까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놨죠? 여기서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y절편. y절편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점이죠. y축과 만나는 점. 그러니까 0,b라는 그냥 하나의 점의를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면 1차 함수는 어떻게 보면 기울기하고 y절편 하나만 있으면 어떤 함수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점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또 체크하는 게 이제 뭐냐. 이 두 점을 가지고 내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음.
그렇죠. 그걸 그냥 쉽게 말하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x1-x2 분의 y1-y2. 선생님, 저는 x2에서 x1을 빼고 싶은데요. 그러면 똑같이 y2에서 y1을 빼면 돼요. 되니? 그래서 이걸 m이라고 약속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m을 구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온 거냐면 y는 mx 플러스 b까지 온 거지. 이제 여기서 누구만 구하면 딱 1차 함수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니? 여기서 누구만 구하면? b만 구하면 이제 1차 함수를 구했다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b는 y 절편이라 했는데 이 두 개의 점이 y 절편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보면 그냥 두 점 중에 한 점을 여기다가 대입을 통해서 b의 값을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y1은 mx1 플러스 b가 돼서 여기서 b의 값은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 점 중에 편한 점 대입한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거 그냥 대입한 겁니다. 얘가 대입 안 하고. 자, 그래서 b를 구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b 대신에 요 놈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이제 만들어졌냐면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뭐가 되냐면 1차 함수가 될 거란 겁니다.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두 개의 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해서 b를 구한 다음에 b 대신에 대입했더니 어떤 1차 함수의 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걸 좀 정리해서 써볼까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여기 mx하고 여기 마이너스 mx1 있죠? 여기서 m을 묶을 거야. 그래서 m을 묶어서 쓰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y는 m x 마이너스 x1 더하기 y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죠. mx하고 마이너스 mx1에서 m으로 묶어버리니까. 됐니? 이게 수능 볼 때까지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1차 함수, 곧 직선의 방정식의 식입니다. 이걸 만들었는데 이걸 지금 유도한 거야. 솔직히 오늘 수업 내용 이거 하나 하면 다 끝나요.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1. 자, 봐봐요. 이거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야.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이거 버려야죠. 이제 y는 ax 플러스 b를 버리고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식은 이겁니다.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1. 이 식을 외워야 돼요. 그럼 이 식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m이 뭐죠? 기울기. 그죠? 그리고 여기 x1하고 y1이 어떤 의미의 한 점이었던 거지. 여기 x1, y1이라는 이미 한 점이었던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냐? 결국 1차 함수라는 것은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만 있으면 어떤 식이든 다 잡아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기울기가 4고 2,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기울기가 4이면서 2,5를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y는 4, x-2 플러스 5. 그래서 정리해주면 4x-3.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지. 어차피 함수란 게 함수식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되죠? 자, 만약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5랑 마이너스 1,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두 개의 점이 주어졌죠? 두 개의 점이 주어지면 이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뭐부터 구한다? 기울기부터 구한다. 어떻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냥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돼요. 순서만 지키면 돼요. 2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뺐으면 x도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5에서도 7을 빼줘야 돼요. 순서 바꿔버리면 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죠. 그래 놓고 이제 뭐 하면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 지나는 점 둘 중에 누구? 그냥 제일 편한 거 앞에 거 쓴다 생각하면 x-2 더하기 5. 그래서 요놈식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9 이렇게 해주면 1차 함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알겠니? 세연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 식 반드시 이 식 하나 외워야 돼.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 됐니?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두 점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이 공식을 지금 유도를 해낸 거고,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이 순서에 맞춰서 기울기를 구하고, 이제 2번은 필요 없죠? 이렇게 가지 말란 소리야.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와라? m을 구했으면 m 쓰고 대입해서 바로 이 식으로 바로 오란 소리죠. 방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풀었잖아.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했고, 그래서 기울기 써주고 두 점 중에 한 점을 여기다 2, 5, 1 써준 거죠. 됐니? 그러면 이제 두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1차 함수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네요. 근데 만약에 한 점만 주어진다면 한 점 x1, y1 이렇게 한 점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는 똑같아요. y는 m x-x1 더하기 y1이라 써놓고 으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1차 함수가 x1, y1을 지납니다 라고 나오면 y는 m x-x1 더하기 y1으로 놓고 시작하면 돼요. 그럼 결국 여기서 보면 x1, y1을 줬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누구야? 이 식에서 모르는 게 누구야? m이죠, m. 어차피 y하고 x는 변수니까. m만 모르지? 그럼 이 문제는 분명히 m을 구하는 뭔가의 장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3을 지나는 직선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올 거야. 그 어쩌고저쩌고가 뭐냐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3을 지나는 직선이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던 거 한다면 y는 3x-4와 평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가. 어쨌든 그러니까 2,3을 지나는 직선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시작하는 소리냐면 2,3을 지나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 x-2 더하기 3 이렇게 놓고 시작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m만 구해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지나는 점이 한 점이냐 두 점이냐에 따라서 잡는 방법이 다르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똑같아요. 두 점이면 그냥 땡큐야. 제일 쉬운 문제.
함수식이 다 나와버리니까. 한 점이면 이렇게 잡되 이 m을 구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세 점이면, 세 점을 주면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세 점을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알려줘봤자 의미 없지. 근데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세 점을 주는 경우는 어떤 1차 함수가 1,4랑 3,7이랑 뭐 여기를 n, 뭐 2 이렇게 를 지나는 직선 m을 구하세요. 이래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차피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직선이 이렇게 하나로 결정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해요? 두 개의 점만 있으면 직선은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n,2는 놔두고 이렇게 두 점만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기울기를 먼저 구한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3. 그러면 y는 2분의 3, x-1 플러스 4.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5였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냐? 이게 n,2를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m을 구해주면 끝난다. 해서 뭐 2는 2분의 3m 플러스 5 해서 m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점만 있으면 함수식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차 함수는 결국 뭐가 중요하냐? 지나는 점이 중요하다. 지나는 점이. 그러면 지나는 점을 안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지나는 점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나는 점을 안 줘요. 그럼 절대 못 구해요. 대신에 하나를 줍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울기를 알려줍니다. 기울기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m이었다라고 해서 기울기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잡고 들어갈까? 식을 y는 mx 플러스 b 중학교 2학년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만 주어지면 아까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1이 아니라 그냥 y는 mx 플러스 b라는 중학교 2학년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쉬워요. 여기서 m 알죠? 누구만 몰라요? 이 b만 모르지? 그러니까 이 b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뒤에서 뭐 어떻게 설명해 주겠죠. 기울기가 3인 직선이 뭐 이렇게 나오지.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이 y는 3x-4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y축에서 만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 했으니까 어떤 점을 안 주고 기울기가 3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되냐면 y는 3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는 소리지. 근데 요 놈이 요거랑 y축에서 만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놈의 y절편과 요 놈의 y절편이 똑같다는 소리죠. 그러면 요 놈의 y절편 구하기 위해서 x에다 0 넣으니까 0,5. 그럼 요 놈도 0,5를 지나고 있어야 되니까 대입해서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었어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라 했으니까 기울기는 알고 있죠? 근데 요 놈하고 y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0,5를 지나겠지.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기울기가 3이고
0,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문제니까 y는 3, x-0 플러스 5라고 해서 함수식을 바로 잡아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어디로 직결되냐?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하고 넘어왔던 여기로 다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1. 이거 하나면 달달 외워도 돼요. 수투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 공식이. 직선하면 이 공식이야.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1. 그래서 고등수학상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이 공식 하나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하게 되는 그 직선의 방정식 쪽이 많이 쉬워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알려주는 경우와 지나는 점을 알려주는 경우에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넣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해봤고, 이번에는 솔직히 또 직선하면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울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알아봅시다. 자, 기울기의 정의는 이겁니다.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 이걸 기울기라 불러요.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 이게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기울기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두 점이 주어진다면 x1-x2분의 y1-y2. 근데 x1-x2분의 y1을 이렇게 쓸 수도 있죠. fx1-fx2 이렇게 쓸 수도 있죠. y1하고 fx1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지? y2하고 fx2하고 똑같다는 것도 알죠? 우리가 보통 함수 쓸 때 y는 fx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fx하고 y는 똑같은 거야, 그지? 봐봐라, 이 표현을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의외로 많은 애들이 못 풀었던 문제가 뭔지 아니? 이런 문제다. y는 3x-4에서 300 빼기 51 분의 f300 빼기 f51은 얼마일까요? y는 3x-4에서 300 빼기 51분의 f300 빼기 f51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 y는 3x-4에서 300 빼기 51분의 f300 빼기 f51은 얼마일까요? 이게 바로 안 나오면 아직 이 기울기 곧 이 식이 이게 눈에 없는 거야. 이게 x1-x2분 fx1-fx2가 기울기라 했잖아. 그럼 봐봐,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야. 300하고 f300 51하고 f51이니까 결국 이거 내가 지금 뭘 써놓은 거냐면 300, f300하고 51, f51이라는 그냥 두 점을 써놓은 거야. 이렇게 두 점을 써놓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냥 써놓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럼 답 얼마야? 기울기 3이 돼야지. 그냥 3. 계산하란 소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기울기를 말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진짜로. 300에서 51 빼가지고 249라고 적고 F300이니까 일단 300 집어넣어가지고 900 빼기 4 여기다 51 집어넣어서 3 곱하기 51 빼기 4 직접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건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기울기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란 문제인데 오케이?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4분의 F1 빼기 F5 이리 나오면 이건 얼마일까요? 4분의 F1 빼기 F5 그죠?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왜? 자, 4가 1마 5였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F1 마이너스 F5니까 이대로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대로 하면 3이 나와야 되지. 왜? 1,F1에서 5,F5를 빼고 있잖아. 그러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하고 있으니까 기울기 3이 나와야 되지. 근데 이대로 하면 이 분모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 플러스 4잖아. 그 말은 앞에 마이너스를 처리했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여기서 이 표현을 잘 눈여겨봐라 한 거죠. 이 표현을 잘 눈여겨봐라. X1-X2분의 fx1-fx2는 기울기로 말하고 있는 식이다. 지호 알겠니? 잠오지? 잠오면 일어나면 돼요. 서서 수업하면 돼요. 근데 기울기가 딱 이거 하나로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기울기를 알려주는 방법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뭘 가지고 기울기를 알려줄 수 있냐?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기울기를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나오는 평행, 그리고 일치, 그리고 수직.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네. 이렇게 두 직선이 평행하대요. 그 말은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이 소리입니다.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 아, 기울기를 알려주고 있었던 거야. y는 3x-4랑 평행합니다. 아, 기울기가 3이구나. 근데 평행하다는 정확히 말하면 기울기만 같다야. 기울기만 같다. 기울기만 같다. 그러니까 y는 3x-4랑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만 3이지 0,-4는 지나지 않고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중학교 말로 하면 이거죠.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다. 이게 평행이죠. 일치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같아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은 거지. 기울기 y절편이 모두 같다.
그래서 일치는 거의 안 나옵니다. 솔직히 나올 수가 없어요. y는 3x-4랑 일치한다. 그럼 그냥 그 y는 3x-4 그대로 갖다 쓰면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평행하고 수직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치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만 하면 돼요. 일치, 말 그대로 일치, 다 같다. 자, 이제 수직.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대요.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미리 지금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수직. 지혜야 뭐니? 수직. 직선의 기울기를 그렇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암기해야 될 것은 평행하고 수직. 딱 이 두 개만 암기하면 돼요. 평행, 기울기가 같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등장하겠죠. y는 2x-5와 수직인 직선이 3,4를 지날 때 a, 7을 아니지. 4를 지날 때 f5를 구하세요. 여기 y가 곧 fx예요. 그러니까 fx는 2x-5와 수직인 아니지. 수직인 직선 y는 fx가 y는 2x-5와 수직인 직선 y는 fx가 3,4를 지날 때 f5를 구하세요. 자, 문제 이렇게 나온다.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요거랑 수직이라 했죠? 그럼 요 놈의 기울기가 2잖아.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한 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그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내가 구하려고 한 놈의 기울기는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딜 지나야 돼요? 3,4를 지나야 되죠. 뭐야? 기울기 있고 지난 점 있잖아.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3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바로 fx를 잡아버리는 거지. 이게 fx. 그런 다음에 f5 구하랬으니까 일단 5 대입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 보면 알겠지만 결국 다시 또 어디로 왔냐? 여기로 왔네. 여기로. 기울기 넣어주고 지나는 점 3, 4를 이렇게 뿌려준 거죠. 어떤 식으로 왔냐면 이 식으로 온 거죠. y는 m 가로 x-x1 더하기 y.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쪽에서는 틈만 나면 기울기가 있거나 지난 점이 있으면 무조건 이 식으로 잡고 푸는 거야. 둘 다 나오면 땡큐.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잡고 넣는 거지. 근데 기울기만 나오면 이렇게 잡는 것보다 기울기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편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는, 아니, 고등학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더 많냐면 기울기만 주는 문제보다 지난 한 점을 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왜? 이건 중학교 표현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문제가 많아. 고등학교 문제는 기울기보다 지나는 점을 알려주는 문제가 더 많아요. 왜? 이걸로 들어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평행 수직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있죠. 세 번째, 삼각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삼각비.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삼각비 중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누가 기울기로 말하고 있는 거야? 탄젠트가 기울기로 말하고 있어요. 왜? 봐봐요. 삼각형 이렇게 딱 그려놓고 탄젠트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연원분의 연원 이렇게 읽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X축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Y축이라 생각한다면 탄제트를 읽었을 때 탄제트 세타를 읽었을 때 X분의 Y X분의 Y 이렇게 읽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삼각비로 읽었을 때 탄제트의 값이 기울기입니다. 그럼 그냥 탄제트 값을 읽냐? 아니에요. 어떻게 읽냐면 자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X축하고 양의 방향 여기가 음의 방향이고 양의 방향입니다.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일 때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일 때 탄제트 세타의 값이 기울기가 됩니다.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일 때 탄제트 세타가 기울기야.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직선이 X축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나 소릴까요?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의 각을 이루고 있다. 그럼 기울기는 그죠? 루트 3. 왜? 탄제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그럼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외워야 되냐? 탄제트 30도, 탄제트 45도, 탄제트 60도를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써주면 탄제트 30도 3분의 루트 3 탄제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이렇게 세 개는 외우고 있어야죠. 기울기를 위해서라도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탄제트 30도 3분의 루트 3 탄제트 45도 1 탄제트 60도 루트 3 됐죠? 이렇게 해서 기울기란 말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수투를 또 배우면 이 기울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걸 또 뭐라 부르냐면 평균 변화율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나중에 기울기다. 그래서 나중에 수투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할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 말은 기울기를 구하세요.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x2분의 y1-y2 또는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또는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고 또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라면 탄제트 세타가 기울기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기울기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죠. 되니? 이렇게 해서 기울기.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차 함수 알아보고 있는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히 그래프 그리기예요.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요. 그 시작이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제 고등수학 하를 배우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제 수학 원을 시작하면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고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제 수투를 하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4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적분을 하면 이제 초월함수의 그래프까지 딱 그리면 끝나는 거죠. 그 시작이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그래프 그리기. 자, 한번 시험 삼아 y는 2x-4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y는 2x-4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봅시다.
전 여기 없는데? 자,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이미 오늘 수업 첫 시간 때, 아니, 첫 시작 때 이미 말했어요. 일차함수는 직선이라 했죠. 직선이 딱 하나로만 결정될 조건, 뭐라 했어요? 두 점. 직선이 딱 하나로만 결정될 조건이 두 점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래프 그리기에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두 점만 찾으면 끝나요. 두 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 두 점을 찾는다. 두 점을 찾는다. 봐봐요. 이건 어떻게 그랬어야 될까요? 그래 따지면 1차 함수에서 제일 찾기 쉬운 두 점이 뭔지 알아요? x절편과 y절편입니다. 써놨어요. 써놓은 사람 분명히 있었어요. y절편 마이너스 4, x절편 2. 그 말은 뭐야? 이놈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는 거야. 그건 뭐야? 그냥 두 점 이으면 끝나는 거였어. 그죠? 끝. 요겁니다, 요거. 굳이 내가 1, 마이너스 2란 점을 찾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항이면 x절편, y절편 찾고 그리는 게 제일 쉽지. 그래서 이제는 1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안 돼요. 1차 함수 그래프가 제일 쉬워. 왜? 두 점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문제 풀다 보면 두 점을 다 안 줘. 점 하나밖에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점 하나만 줍니다. 뭐 y는 ax-4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놈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요놈에서 찾을 수 있는 거 하나를 찾아요. 0, 마사. 무조건 요거 지나죠.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직선을 하나 딱 그려요. 이게 이 기능이 됐다 안 됐다 그러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면서 문제 상황에 맞는 형태를 내가 찾아내는 거야. 이런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문제죠. 왜? 어쨌든 이놈은 무조건 0, 마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 점 무조건 지나죠. 근데 어떤 직선인지 몰라. 이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고, 이런 직선일 수도 있죠. 근데 문제 상황에 맞게끔 딱 되는 직선은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알겠니?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에 대한 관련된 개념이 끝이 나요.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려고 그냥 함수값인데 함수값 f 마삼이 뭐 하라는 소리인지 다 알지? 솔직히 이 정도 실력은 아니죠? 이건 알죠?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세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x에 0을 대입하세요. 이 정도는 알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쭉 집어넣어 봤어요. 이 정도 숙제로 다 할 수 있겠죠? 일단 수업 끝나고 숙제 검사합니다. 안 했으면 남아서 하고 가야 돼요. 자, 6번 볼까요? 6번. 선생님 이제 수학 문제 풀 때도 영어 지문 해석하는 것처럼 수학도 지문 해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함수에서 지문 해석에서 첫 번째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지날 때. 이건 뭐 하라는 소리냐면 대입해라. 지날 때 그 말은 대입해라. 뭐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m 플러스 1. 그래서 m은 4. 이런 식으로. 따라서 y는 4x 플러스 1인데 x제편 구하래요. x제편 y가 0일 때 x의 값. 따라서 x제편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할 수 있죠? 반응 좀 해줘요. 그러니까 7번 같은 경우도 1,5랑 a,12를 지날 때니까 1,5 대입해서 b 구하고 a,11 대입해서 a 구하라는 소리겠죠? 8번 지날 때 2점 대입하라는 소리겠지? 9번 두 그래프가 모두 4,q를 지날 때니까 4,q 대입하라는 소리겠죠? 계속 지날 때 문제가 나오지? 그리고 이제 11번부터 문제 스타일이 또 바뀌죠.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은 두 가지 평행이동을 합니다. 먼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자, 이미 평행이동은 우리가 뭐 1차 함수에서 했지만 2차 함수에서도 또 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세요 라는 소리는 뭐 하라는 소리예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세요 라는 소리는 x 대신에 x-m을 대입하세요.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하세요 라는 소리는 y 대신에 y-n을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죠. 이게 정확한 이제 표현이고,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라는 소리는 x 대신 x-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n을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것은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라 하죠. 원래대로 하면 y는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그냥 이 뒤에다가 플러스 n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약속도 하죠. 원래대로 한다면 여기 우리 y-n 들어가서 이게 이항된 거거든. 그래서 11번을 보면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그 말은 정석적으로 푼다면 y 대신에 뭐 하세요? y 대신에 여기 있는 y 대신에 y-3을 대입하세요 라는 소리라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소리는 y 대신에 y-3을 대입해라. 오케이? 근데 봐봐. 이렇게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놓고 어차피 우리는 이 마이너스 3을 뭐 해야 되냐면 이항해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결론으로 또 놓고 보니까 그냥 뒤에다 플러스 3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었어? 이런 거지.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그냥 뒤에다가 부호 그대로 붙여버려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들어온 연습도 몇 번 해줘야 나중에 우리는 평행이동을 직선만 평행이동 시키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도 평행이동 시킬 거고, 나중에 배우는 원의 방정식도 평행이동을 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하를 선택하게 된다면 타원도 평행이동 시키고 쌍곡성도 평행이동을 시켜야 돼. 그때는 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뒤에다 얼마 붙이고 막 이런 게 없어. 알겠죠? 그랬더니 일치.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중학교 문제 갖고 온 거예요. 다. 지금 중학교 2학년들 문제들만 갖고 왔어요.
일치. 뭐다? 다 같다. 그래서 기울기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플러스 B 플러스 3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A는 마이, B는 마이. A도 마이, B도 마이. 오케이? 12번 할 수 있겠죠? 13번은 이제 방금 했던 그 두 가지 유형을 섞은 겁니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지날 때니까 평행이동 시켜놓고 대입하세요. 이거지? 이동해놓고 대입하세요. 두 가지 유형을 섞은 겁니다. 이 한 문제. 풀 수 있겠죠? 14번 마찬가지, 15번 마찬가지, 16번. 이제 16번부터는 또 중학교 2학년 거에서 1차 함수에서 중요한 거 따지러 하면 X절편, Y절편도 또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X절편, Y절편에 관련된 문제를 또 뽑아봤어요. X절편, Y에 0 넣으세요. Y절편, X에 0 넣으세요. 이건 구하는 방법이고 X절편의 정의,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의 정의,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 오케이? 근데 자, X절편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줄까요? X절편의 또 다른 이름? 자, 이렇게 X축, Y축 있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가서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부르지? 자, 봐봐. 이걸로 한다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Y에 0 넣죠. 자, Y에도 0 넣어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거든? 자, 이걸 함수 다 무시하고 그냥 연호만 봐봐. 그럼 이거 뭐야? 이것만 보면 우리 이거 뭐라 불러요? 1차 방정식이라 부르죠. 그지? 1차 방정식. 결국 이 1차 방정식의 X값 구하라는 소리는 1차 방정식의 해지. 요거에서 X값을 구한다는 것은 1차 방정식 해를 구한 거잖아. 오케이? 얼마? 2분의 3. 그래서 여기 좌표값이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매칭하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매칭하라는 소리야. 아, 함수가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X절편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이야. 이게 1차 함수의 X절편을 구하세요. 그 말은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이렇게 매칭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아마 이제 다음 주 특강 시간에 할 건데 다음 주 특강 시간에 이걸 할 겁니다.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알파 베타가 있어요.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 봐봐. 2차 함수니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지?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보면 지금 x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x절편이죠. 그럼 x절편 구할 때 y에다 0 넣으라 있지.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는 0. 자, 이거 함수 무시하고 요 놈만 보면 요거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 놈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야.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렇게 따지면 모든 함수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는 거야.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1차 방정식의 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2차 방정식의 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3차 방정식의 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x절편을 단순하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7번한테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아,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소리는 이걸 방정식으로 고치면 3x 플러스 a는 0이니까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의 해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3x가 a, 그럼 x는 3분의 a니까 요거랑 요게 같단 소리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또는 함수로 들어가면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를 함수로 접근하면 이 소리는 마이너스 3분의 1, 0을 지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소리는 마이너스 3분의 1, 0을 지납니다. 그럼 아까 지난다, 대입. 아, 저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0을 대입하란 소리구나. 그러니까 0은 1 플러스 a.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함수로 해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1차 함수에 국한하지 말고 이걸 나중에 2차 함수, 3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삼각함수에다가 확장을 점점 시키는 거야. 어차피 똑같으니까. 알겠니? 그걸 원하게, 그걸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이 하나로 풀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이 x절편의 의미를 1차 함수에서만 딱 국한시켜서 여기서 여기서 풀고 이제 2차 함수 풀 때 또 새로운 마음으로 x절편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x절편은 다 똑같아.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18번은 이제 아까 평행이동에다가 x절편, y절편을 짬뽕 시켜놓은 유형이 되겠죠? 그게 이제 계속 19번도 마찬가지고 20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21번부터는 세 점이 나오네요.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럼 이건 아까 이미 했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네. 근데 두 개의 점이 완벽하게 나왔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뭘 구해버리자? 함수를 구해버리자. 그런 다음에 그 함수가 요걸 지난다라고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함수를 구해버리자. 두 점 나왔으니까 뭐부터 구한다?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해서 기울기가 2분의 1. 그럼 이제 y는 2분의 1 하고 두 개 중에 b를 쓴 게 더 편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빼기 0이니까. 빼기 0이면 솔직히 쓸 필요 없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 해놓고 a, 4를 지난다니까 대입해서 a를 구해주면 되죠. 이건 하나의 풀이에요. 이것 말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 아마 중학교 때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할 방법인 이 방법으로 아마 풀려고 했을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됐다 안 됐다 하네. 자, 여기 A란 점이 있어요. 여기 B란 점이 있고 여기 C란 점이 있어요. 아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뭘로 접근하냐? 어쨌든 우리 기울기를 구하면 기울기란 걸 보면 두 개의 점만 있으면 무조건 기울기는 구해지죠. A하고 B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요. B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요. 또는 A하고 C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요. 이 세 개의 기울기는 모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야 되죠. 왜? 직선이 하나인데? 직선이 하나인데 A하고 B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나 B하고 C를 구한 기울기가 달라버리면 직선이 하나일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일직선 위에 있다 했으니까. 아, 그러면 이 문제를 방금 A하고 B를 이용해서 구한 2분의 1이 뭐랑 같아야 되냐?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랑도 같아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X의 증가량 A분의 2랑 같아야 한다는 소리죠. 크로스로 해서 A는 4. 이렇게 A를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대입해서 푸는 것보다 이걸로 구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다 이렇게 풀라 했어요. 마찬가지 고등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걸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고,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그 말은 어떤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든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쪽 유형이 계속 나옵니다. 세 점. 봐봐, 이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이게 또 있대요. 이 말이 결국은 세 점을 지난다 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나 이렇게 해서 구한 기울기나 이렇게 해서 구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딱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두 점을 이용해서 먼저 기울기를 구해 놓겠죠? 24번 똑같죠? 두 점을 지난 직선 위에 이게 있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근하자. 25번은 그림으로 있네요. 세 개의 점 보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2, 0, A, 4.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기 구하고 이렇게 기울기 구해서 같다. 되죠? 이번에는 이제 종합 문제네요. 직선식 하나 딱 던져주고 x제편, y제편 기울기를 다 구하라고 하는 종합 문제. x, y 기울기 중에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다? 딱 보면 바로 나오는 거. y제편하고 기울기죠. 왜?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제편이니까. x제편만 y에 0 넣고 x값 구해주면 되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뭐 다 그런 문제들입니다. (30번은) 평행이동에다가 방금 했던 것을 짬뽕 시켜 놓은 문제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5 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제 요놈의 기울기 2, x절편 2 더하니까 4, 기울기 2, x절편 y 0 넣고 x값 구하자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31번부터는 그래프를 그려라, 직접. 왜냐면 이 1차 함수와 x축, y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했는데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떻게 내가 x축, y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이제 그려야 되는 문제. 해서 x축, y축. 자, 아까 방금 말했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두 점을 찾으면 되는데 그 두 점 중에 x절편, y절편이 제일 쉽다. y절편 마10, x절편 2 해서 이렇게 두 점을 이으면 되죠. 이렇게 두 점을 딱 이었더니
X축, Y축, 직선으로 둘러싸인 뭐가 만들어져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 10. 넓이를 갈 때는 음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십이지만 길이로 보면 10이고 길이로 보면 2죠. 따라서 넓이는 10. 공식도 있어요. 근데 공식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직접 그려보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혹시 몰라서 공식을 써주면 공식은 요거죠.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X절편 곱하기 Y절편. 이게 공식입니다. 굳이 공식을 써본다면 공식보다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33번은 이제 평행이동에다가 방금 했던 것을 또 짬뽕 시켜놓은 유형이 되겠죠. 34번은 넓이를 먼저 줘버렸어요. 그 말은 일단 이 직선에서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구해놓으면 Y절편 6이란 게 이미 나왔죠. 근데 넓이가 9래요. 그러면 X절편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9가 되려면 여기가 3이 돼야 되죠. 근데 X축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지우야, 좀만 참아요. 그 말은 뭐냐? 이 함수가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있다는 거지. 이 함수가 마이너스 3,0을 지나고 있구나. 지난다. 대입. 그래서 0은 2a 플러스 6으로서 a는 마3.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5번) 마찬가지죠. 자, 35번 봐볼까요? 1차 함수 여거랑 평행하고 그 말은 평행하다. 그 말은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기울기는 얼마다? 1이다. 그러면서 마3, 5를 지난대요. 그럼 바로 들어와야지. y는 기울기가 1이니까 1 가로 마3, 5를 지나므로 x 더하기 3 더하기 5. 그래서 y는 x 플러스 8. 이 함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이니까 32가 되죠. 넓이 32를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행하고에서 기울기를 찾고 지난 점을 이용해서 바로 이 식으로 온다라는 거. 이렇게 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꼭 진짜로 오늘 하고 가서 까먹으면 안 되고 자, 이제 36번은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져 있는 것도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가 이제 36번이죠. y는 ax 플러스 b인데 1, 2, 3, 4분면을 지나냐를 묻고 싶으면 우리는 어차피 보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지.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딱 두 점만 찾으라 했죠. 그게 뭐라 했어요? x절편과 y절편. 자, x절편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y절편은 b죠. 자, 1번의 상황에 맞게끔 해보는 거야.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면 저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둘 다 양수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음수겠지. 그럼 음수 어딘가에 찍어. 그 선생님 또 이런 말도 해요. 선생님 모르는데 어디다 찍어요? 나는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너희가 찍고 싶은데도 아무데나 찍어도 상관없다라는 거니까. 비양수죠? B 찍어. 2점 나왔죠? 쭉. 몇 사분면 지나요? 1, 2, 3 지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게 되지.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y절편 b다. 방금 구해놨네요? 맞았죠? 자, 3번은 이제 이거는 또 이건 중학교 때 외웠던 거로서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 y쪽에 가까워진다. 3번 당연하죠? 또 까먹었으면 이걸 통해서라도 한 번 더 읽어놔요.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집니다. 이 그래프는 0,-a분의 b. x절편이 마이너스 a분의 b면 마이너스 a분의 p, 0이죠. 그래서 4번이 틀리게 됩니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냐? 뒤에다 플러스 b 하니까 똑같아졌죠. 그래서 5번도 맞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37번은 그래프로 나온 걸 가지고 함수식으로 다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죠. 왜? 정확하게 두 개의 점이 보여요. 첫 번째 점은 마사, 0. 두 번째 점은 0, 3. 자, 두 개의 점이 보이니까 뭐부터 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기울기부터 구할 수 있겠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4분의 3. 그러면 y는 4분의 3, 0,3을 이용하면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식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됐어요. 됐죠? 4,6을 지난다. 여기다 4,6을 대비해보면 성립하죠? y절편은 마이너스 4이다. 옳은 거 찾으려 했으니까 바로 1번에서 답 나와버렸고, y절편 3, x절편 마사 3분의 4x의 그래프가 아니라 4분의 3x의 그래프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아니라 플러스 4분의 3이죠. 자, 혹시나 다 알고 있겠지만 또 그래프에서 바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어차피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바로 구하고 싶으면 아까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를 찾으면 돼요. 밑변, 이게 밑변이죠? 4, 높이 3.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위니까 플러스, 그래서 4분의 3이 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 해봐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자, 뭐 38, 39, 40 다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 자, 이번에는 41번을 보면 이제 함수식을 직접 이제 구해봐라. 그래서 먼저 나온 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뭐가 같고 기울기가 같고 5,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구하래요. 그럼 뭐야? 이렇게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서 이걸 지나래. y는 마이너스 5분의 6,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5가 되죠. 자, 여기서 선생님 중학교 2학년 수업할 때도 애들한테 이 식 알려줘 버리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이 식이 이렇게 쓰는 게 처음에는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y는 ax 플러스 b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보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6x 플러스 b라 쓰고 이걸 대입해서 b를 구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지 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문제는 풀겠지. 근데 딱 여기서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야. 더 나아갈 수가 없어. 앞으로 우리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수투에도 적용하고 미적분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이 한 문제만 풀고 끝나려면 이렇게 가고 조금 귀찮아도 지금 이렇게 계속 이걸 쓴다라는 생각으로 와야 돼. 일부러라도. 이게 바로 보이긴데 바로 보여도 하지 말란 거야. 연습이니까. 이걸로 하자. 알겠죠? 요것도 평행. 그럼 기울기 얼마나 소리예요? 5. x절편이 마이. 이걸 점으로 바꾸니까 마이, 0이죠. 그럼 기울기가 5면서 마이, 0을 지나네? y는 5, x 플러스 2 더하기 0. 끝. y는 5x 플러스 10. y절편 10. 이렇게 되겠네. 43번 마찬가지. 44번. 봐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요놈하고 평행하대요. 그럼 요놈에서 기울기 구하라는 소리지. 자, 그림에서 기울기 바로 읽어봅시다. 아까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이거라 했죠? 자, x축으로 플러스 4만큼 갔지?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올라가죠?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4분의 2, 2분의 1입니다. 평행하다 했으니까 기울기 같지? 그러면서 6,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했으니까 y는 2분의 1, x 마용 마이. 따라서 2분의 1x 마사. 이렇게 나오죠. a는 2분의 1, b는 마사. 마이. (45) 똑같고. 자, 46번부터는 아까 우리 수업 첫 했던 거.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구해라. 두 점을 지나는 함수를 구해라. 먼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뭐부터 구해라? 기울기부터 구해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마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하고 두 점 중에 요놈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연습해야 돼요. 집에서. 자, 이번에는 계속 똑같은 문제죠. 자, 48번을 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직선은 3,6을 지나고 요놈하고 y축 2에서 만난대요. y축 2에서 만난다. 그 말은 y절편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 말은 y는 3x-9의 y절편이 0, 마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3,6을 지나고 0, 마구도 지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몇 개의 점이 주어졌니? 두 개의 점이 주어졌죠?
두 개 점 주어졌으니까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공식 쓰면 되죠. 이번에는 그림으로 나왔을 때 그림에서도 찾으면 돼요. 두 개의 점을 찾을 수만 있다면. 첫 번째, 이 점. 이 점 있죠? 마이너스 2,11한 점. 그리고 쭉 가니까 이 점도 있네. 4, 마이. 직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까 구한 대로 한다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여기 2, n이죠? 여기는 0, m이죠. 직선식 안 구하고도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둘이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죠? 이렇게 둘이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죠? 둘이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죠? 이 기울기가 다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대입으로 풀 거냐? 아니면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풀 거냐?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53번으로 보면 Y축에서 만난다가 뭐가 같다? Y 절편이 같다. X축에서 만난다는 X 절편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4랑 Y축에서 만나니까 0,4를 지나고 Y는 2x-4랑은 X축에서 만난다 했으니까 2,0을 지나는 곧 0,4와 2,0을 지나는 함수를 구해봐라. 두 점 나왔으니까 기울기 구하면 되죠. 오케이? 자, 이건 고등학교 가서 알려줄 거였는데 그냥 하나 알려줄게 또. X절편 알파, 0하고 Y절편 0, 베타를 지나는 1차 함수. 공식이에요. 알파분의 X 더하기 베타분의 Y는 1. 알파, 0하고 0, 베타를 지나는 1차 함수식은 알파분의 X 더하기 베타분의 Y는 1을 하면 끝납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Y에 0 넣고 X 갖고 하니까 X는 알파. X에 0 넣고 Y 갖고 하면 Y는 베타. 바로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거죠. X절편 2니까 2분의 X 더하기 Y절편 4분이니까 4분의 Y는 1. 여기다 이제 4 곱하면 뭐 함수식 나오죠. 그래서 이런 공식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54번도 이제 방금 알려준 공식을 쓰면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Y절편이 8이니까 8분의 Y는 1. 이걸 Y는 하려면 8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Y는 8. 그래서 Y는 4X 플러스 8이구나. 그래서 A는 4, B는 8이구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위의 점을 찾으라 했으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 찾아내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안 빡세죠? 괜찮죠? 거의 다 했어요. 아까 문제 보니까 65문제인 것 같던데.
55번은 딱 보니까 x절편 마선 y절편하고 나왔으니까 하면 되죠? 56번도 마찬가지. 57번.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세 점을 나왔는데, 세 점은 있긴 있는데, 한 점만 필요하고 두 점은 못 써먹죠. K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거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들어가라? y는 m x-1 더하기 3. 그러니까 y는 mx-m 더하기 3으로 놓고, 자, 요렇게 놓고, 왜? 우리는 1,3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놓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란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이 k,5를 대입하면 5는 mk m 더하기 3. 그래서 mk m은 2. 첫 번째 식 나오죠. k,5 대입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0은 x에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mk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3 나오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mk는 3이다 라는 식이 두 번째에서 등장하게 되죠. 그럼 이걸 첫 번째 식 mk 자리에 3을 집어넣어주면 3-m이 2니까 m은 1이다가 되고 m 대신 1 집어넣으니까 k는 3이다가 나오죠. 그죠? 근데 k는 구할 필요 없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m 대신에 여기다 1만 집어넣어주면 답은 x 플러스 2였다. 세 점 중에 한 점밖에 모르니까 그 한 점을 이용해서 식을 잡고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 개의 직선으로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딱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면 한 직선이 이리 가더라도 절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절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고 또는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두 개가 평행하다. 평행하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자, 요놈 기울기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요거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요놈 기울기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 말은 1번 케이스는 등장할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2번 같은 케이스인데 2번 같은 케이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이 점 이렇게 둘이 연립하면 이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죠. 요거랑 요거 연립하면 이 점 구할 수 있지. 왜? 두 직선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둘이 연립하면 여기다 2 곱하니까 2x-4y 플러스 10은 2 곱했어요. 이건 그대로 씁시다.
그대로 빼버려요. 그럼 마이너스 5y 플러스 12는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y는 3이 되죠. y3을 첫 번째 식에도 대입하면 x는 2가 되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 3이란 소리죠. 오케이? 그러면 이놈이 2, 3을 지나고 있을 때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을 지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9 플러스 a는 0. 그래서 a는 마칠. 세 개의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다음 같은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첫 번째 케이스가 성립하려면 기울기 같은 게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없다는 거지. (61번은)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이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니까 뭐가 같다? 요놈하고 요놈의 해가 요놈이 지난다. 이 소리가 같다 했죠? (62번도) 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뭐야? 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요놈하고, 아니지, 요놈은 구할 수 없으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교점 해가 요것도 지나고 요것도 지난다 소리죠. 요렇게니까 같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할 수 있는 것들, 요렇게 둘이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요놈도 그 해를 지나고 요놈도 그 해를 지난다는 소리지. 됐죠? 63문제였구나. 63번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하면 1차 함수,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기 전까지 곧 중등수학에서 해야 되는 1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빠르게 싹 했어요. 1차 함수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내용을 진짜 1시간 30분으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한 거였어요. 알겠죠?